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단강리. 예로부터 작실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 정류장에서 마을 깊숙이 1k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교회. 바로 작실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청년들이 무척이나 많이 보이네요. 마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청년 한 명 보기 힘든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 서울의 한 교회 청년부에서 이곳으로 아울리치 봉사를 온 거군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원주 쪽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원주에 계신 다른 부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혹시 그쪽에 도움 필요한 교회가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작실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다른 교회는 필요한 시기들이 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농사 시기, 뭐 바쁜 시기 이렇게 되는데 작실교회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일이 많고 할 일이 뭐 무궁무진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어르신들 점심 대접을 끝으로 2박 3일 아울리치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이 무궁무진한 작실교회를 함께 살펴볼까요? 엔진 잘 실을게요. 작실교회의 강재석 전도사님. 여기서 농사한 다양한 채소를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전도사님의 막내, 초등학교 3학년인 준구도 형 누나들과 함께합니다. 이웃집 아이 민주는 유치원생이지만 작실마을에서 유일한 준구의 또래랍니다. 민주야, 언니 사랑해요. 또 오세요.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박 3일간 정들었던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네네 아닙니다. 저 또 하나 있어.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청년들은 떠나고 다시 정막이 흐릅니다. 가니까 서운해? 진짜? 이번 팀은 유독히 이렇게 정이 드는 팀이에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중요한. 그 유치부 선생님들이 많대요, 거기. 그래서 애들한테 참 잘하시니까. 민주는 집에서 대추를 가져와 준구 오빠가 있는 생활관에 가보지만 준구는 독서에 열중하고 있네요. 민주는 유치원생이고 얘가 초등학생이라 놀러 계속 와도 사실 얘가 잘 안 놀아. 준구가 지금 푹 빠져있는 책은 다름 아닌 수학 학습서네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가 수학 선생님으로 계셨고 아빠가 과학 선생님으로 학원을 차려주셔서 엄마 덕분에 수학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15년간 보습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하네요. 몽골 단기 선교 여행에서 선교의 비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간
강재석 전도사님. 그런데 학원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됐고 결국 하시던 공부를 다 못 마친 채 5 식구가 이곳으로 귀농을 오게 됐답니다. 저는 이제 그 형님 요양원인데 병문안 왔다가 마을 분들이 이제 저를 보더니 당신은 도시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서 귀농해서 나하고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책임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이제 집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꿈 같은 얘기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대를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한 것이 덕은학교예요. 오래전 폐교가 된 덕은초등학교. 3년 전 귀농하고 처음 살던 집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우리 딸이 쓰고 저 밑에 저 집은 우리 아들이 쓰고 그다음 우리 부부가 이 집을 썼어요. 아유 뭐 잘해놨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전에는 어땠는데요? 지금 완전히 뭐 정글이에요. 나무가 막 우거져가지고 나무를 오면서 다 자르고 실제로 우리 꼬마하고 여기서 운동장 축구하고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었죠. 그 안에 집 안에 집어넣고 화목으로 떼는데 화력은 좋은데 아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아주 잘 써던 건데 날로. 네, 여기 이제 와서 1년을 처음에 살았어요. 엄청나게 축구를 했는데 처음 귀농할 때만 해도 목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은학교하고 면소재지하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리정돈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작실교회 이렇게 낡은 녹슬은 간판을 봤는데 거기 마크가 우리 통합 마크예요. 근데 문막하고 여기는 우리 교단 교회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저 마크가 있나.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저 교회 가서 목사님 도우면서 봉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올 때마다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도 문이 닫혀 있고 주일날은 심지어는 뭐 진짜 9시, 10시, 11시, 2시 계속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주민들한테 여쭤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올 때마다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건물도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랬더니 그 교회 문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예배 안 드린 지가 몇 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는 이렇게 감이 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를 주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나 보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전도사 자격을 갖추게 됐고 2012년 3월 드디어 작실교회의 문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상황은 교회 전체가 지금 이게 하얗잖아요. 이 곰팡이로 새카만 거예요. 지붕은 없었고 그러니까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청소년 이 한 50명 정도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곰팡이 제거했어요. 이 마스크를 쓴 분들이 정말 굴뚝 청소한 새카만 온몸이 새카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벗겨내고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요즘 저희 식구 포함해서 한 13명씩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교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마을의 신앙도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으면서 신앙도 휴식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가 교회를 오픈해서 새신자도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쉬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예배드리게 되고 막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 문을 열었구나. 저분들이 심령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참 잘했다. 이곳에 하나님 찾고 계시던 분들을 저희가 저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보람이 돼요. 민주야! 들어와, 민주야! 그러고 보니 강전도 사님 가족이 귀농해서 다시 살린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불온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한 3년 전이었는데 이미 그 토대가 있었어요. 불온 청소년 공부방이. 그런데 저희 남편이 거기서 수학을 가르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원을 한 15년을 했는데 별로 이제 학원 같은 게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할머니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분들을 돌보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집이에요. 근데 가면은 막 제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허리를 안고 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제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할머니도 농사 지으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애정이 많이 굶주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아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3학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몸에서.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참 누군가가 보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 그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공백이 한 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5년 학원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는 별 문제 없고 이 아이들의 공부를 좀 봐줬으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길래 제가 이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해봐, 민주가. 민주 이거 가져가, 이따 갈 때 이거 가져가고 너 이런 빵도 먹어? 네. 그 빵 먹어. 알았어? 한편 전도사님은 귀농하고 얻은 밭을 관리하러 가십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어디 뭐 하러 하세요? 밭에 좀 둘러보러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쪽 덕원교회 장로님. 귀농 후 처음에는 개인을 위해 시작한 농사였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체득한 농사 경험을 토대로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관찰을 해보니까 자녀들은 다 나가고 남편 되는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시고 70%가 여자 노인 혼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남편들이 소로 갈아주고 경인거로 갈아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트랙터 잡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트랙터를 가진 분들은 엄청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3만 평, 4만 평씩 농사 짓는데 자기네들 거 다 해놓고 어른들 거 마지못해 해주시는데 그럼 파종식이나 저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손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농협에 내봐야 비료값, 농약값, 품값 띄고 나면 이게 진짜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껴가면서 평생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놀리자니 조성 대대로 내려오는 농토를 놀리자니 죄스럽고 하자니 몸이 안 따라주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소득도 없는 농사를 저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농토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트랙터를 좀 다 갈아주고 식사도 시간 맞춰서 같이 좀 하고 너무 더울 때는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연세에 이건 너무 가혹하다. 잡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그런 거예요. 2년 전부터 꿈꾸어온 계획. 상생 농촌 밥상 공동체.
밭일에 매여 평생을 고생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계획입니다. 아직은 동역자나 농기계도 없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관이 바로 그 증거물이니까요. 모든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돈을 가지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동네에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셔도 농사를 계속 지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셨을 때 막 너무 힘들게 일하셨는데 또 집에 와서 식사를 이렇게 혼자서 챙겨서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첫해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밥이 있길래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한 숟가락 이렇게 떠먹었대요. 그런데 밥이 쉬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꼼짝하기 싫어서 그거를 물에 씻어서 그걸 다시 먹었대요. 그때 다음날 아침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해서 거기서 사실은 시발점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밥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마음이.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일할 때도 그런 불편함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고, 재작년 8월부터 시작된 생활관 공사가 드디어 올 8월 2년 만에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상생 농촌 밥상 공동체를 위한 동역자들과 불온 청소년 공부방을 위한 동역자들만 더 붙여주시면 이 마을 어르신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고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해.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번 빠져가지고 꺼내는 아주 고생했는데 지금 뭐 잘 다니고 있어. 교회로 향하는 길에 이웃교회 권사님을 만납니다. 아,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셔요? 어디 갔다 오세요? 타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유 그냥 아니 집에 가시는 길 아니세요? 타세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덕은 학교에 1년간 살 때 권사님, 장로님 부부께서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죠. 아유 뭘 도왔죠. 그리고 이 자녀가 좀 아주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 댁을 신방하게 됩니다. 경민아, 성경책 보고 있어? 성경책 보고 있었어? 어?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전 꺼야지. 야, 이 본문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그랬네? 손 마른 사람이 경민이처럼 이렇게 손이 이제 안 펴진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펴서 낫게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상한 갈대, 다 꺾어가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예수님이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민이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경민이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경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민이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 다 잘 있죠? 네.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니 또 다른 고마운 분이 생각납니다. 그 믿음 기도원이 이제 저 생활관 지을 때 벌판에 돌무더기만 있는데 와서 거의 뭐 매주 오셔서 거기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더 어려울 때 꽤나 많이 도와주시고 영적인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작실교회에 참 많은 힘을 주시는 원장님입니다.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서 텃밭에 고구마도 옮기지 못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디는? 여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럼 이거 하나 드려. 아, 이거 갖다 드려야지. 네 박스인가? 네 박스. 아니 그건 잔체에 안 쪼개도 되는데 그냥. 장창이가 아닌데? 어? 무거워서 쪼개 할 텐데 어떻게지? 어디로? 아 여기 놔둔데 그냥 거기다 갖다 놔둬.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 박스네요. 하지만 원장님이 고생하실 걸 생각해서 더욱 힘을 내 모두 옮겨드립니다. 아이고 아니. 저기 저녁 앉았어 앉아. 아니, 가야 돼. 아니 불원 가서 내 사줄게. 아니야. 이렇게 켜놓고 안 옮기면 애가 터져서 어떡해. 옮겨놔야지. 드디어 힘쓰는 임무를 완수하고 이번엔 원장님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작은 종이 서로를 꺾이다. 아멘. 가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럼 가세요. 네. 해가 다 저물 때까지 이렇게 쉴 새 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주일 아침이 밝아오고 작실교회의 주일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도사님은 주보를 만드시고 사모님은 성도들 점심을 준비하시네요. 예배 1시간 전 성도들은 일찌감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선물 생활관으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신 후 예배당으로 이동하면 즉흥 찬송이 시작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작실교회가 이 마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기를. 그리고 상생 농촌 밥상 공동체가 조만간에 실현될 수 있기를.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50평이라는 걸 짓는데 그 공정이 필요할 때마다 마을에서는 저러고 만다 저러고 만다. 또 면 소재지에 조금 지도자들은 이상한 이상주의자가 하나 왔다 이랬는데 마을 분들을 모셔다가 식사 한 그릇 대답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원에서 어떤 밥 먹는 데가 사실 저렇게 넓은 공간이 별로 없고 이 할머니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실 때 할머니 이제 아침 저녁 점심 여기서 드십니다. 항상 여기 와서 식사하십니다. 이 말 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속으로는 아침 저녁 점심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아침 저녁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신발도 해지지 않고 40년을 강야 다닐 때 해지지 않았던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 작실 이 상생 공동체에서 일어나리는 확신을 제가 할 때마다 뭐 제일 기뻐져. 정말 기뻐져.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마무리 못하고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천국 간다 그러더라도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일 기쁜 일이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만 남은 곳.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들을 돌보는 일은 어쩌면 교회의 몫이 아닐까요? 강재석 전도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상생 농촌 밥상 공동체. 작실교회가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도록, 그래서 이 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작실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